키네마스터 기초 강좌 이번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키네마스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초 강좌. 앞에다가 키네마스터를 넣을까요? 키네마스터 기초 3강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는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 키네마스터 그 기초 자료 폴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운받아 놓은 폴더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키네 자료 폴더에서 오늘의 그 영상을 만들어 볼 4개, 사진 3장, 동영상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동영상을 맨 앞에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 산에 나오는 사진, 그 다음에 그 절 사진, 그 다음에 해변 풍경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동영상이 조금 길어서 동영상을 적절한 위치에서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낼 위치로 그 재생헤드를 움직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화면을 자르면 되는데요. 화면을 선택하고 화면을 선택하고 자, 재생헤드를 위치시키고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가위 모양을 눌러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해서 오른쪽을 삭제를 합니다. 네, 일단 사진이 오른쪽 동영상 부분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 펜앤줌을 적용해 볼 텐데요. 이 산이 울산 바위가 보이는 이 산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끝 위치로 가서 두 손가락으로 미리 보기 화면을 이렇게 벌려서 화면 삭제를 시키고요. 두 번째 절 사진은 그냥 두고 세 번째 마지막 사진 인어 연인상이 있는 바위를 또 끝부분으로 가서 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벌려서 확대를 시키고 오른쪽 상단에 체크 표시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한번 보면 사진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확대되는 것을 펜앤줌 효과라고 하죠. 펜앤줌 효과를 줬고요. 이번에는 그 화면 전환 효과, 첫 번째 나오는 까만 사각형 안에 흰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장면 전환 효과를 누를 텐데요. 일단 그 눌러서 나타나는 장면 전환 효과에서 대표 장면 전환 효과의 겹침을 선택을 합니다. 겹침을 선택하면 왼쪽에 이렇게 그 장면 전환 시간이 나오는데 1초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 사이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겹치면서 전환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타이틀을 넣어야 되겠죠. 타이틀은 속초바다라고 넣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속초바다를 입력합니다. 뭐 이름은 아주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실습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속초바다라고 하고요. 화살표를 당겨서 글씨를 키워주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를 바꿔볼 텐데요. 글씨체를 눌러서 위로 글씨체를 스크롤하면 원하는 수치들이 나올 텐데요. 저는 고도 볼드체를 선택을 했고요. 이동을 할 때 보면 좌우로 빨간 선이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날짜를 해볼 텐데요. 2022년 오늘 수업하는 날짜인 3월 2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아래로 쭉 당겨서 하단 부분에 위치를 시킵니다. 역시 가운데 선이 나오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중앙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속초보다 2022년 3월 2일 수업 준비가 끝난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 울산 바위가 커지면서 인원 연인 바위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속초바다 동영상 부분에다가 오늘의 수업 주제인 그 영상을 넣어볼 텐데요. 애니메이션 그 요소,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영상을 말하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요소를 넣어볼 텐데요. 일단 적당한 위치에 그 재생헤드를 위치시키고 스티커 버튼을 누릅니다. 스티커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메뉴를 쭉 올려보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스티커들이 나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눌러보면 되는데 이거에 없는 분들은 앱스토어, 상점 모양의 앱스토어를 눌러서 그 왼쪽에 그 목록을 쭉 올려보면 여행 앤 레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고요. 그것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다운받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끼워 나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오늘의 학습 주제 키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키프레임들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상황에서 키프레임의 위치를 찍어주면 보관법에 따라서 동작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관법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그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그 움직임을 표현할 때 그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키프레임의 위치를 말하는데 이 타임라인에 일단 찍어주는 것이죠. 자, 한번 어떤 건지 개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열쇠 모양을 키프레임을 의미하고요. 까만 사각 테두리안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그 영상은 일단 1번 위치로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2번을 찍어주고 다시 두 번째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지금 똑같은 게 4개가 나가는 게 아니고 키프레임 2번에선 이 2번 위치로 움직여주고 또 키프레임 3번 위치에서는 3번 위치로 움직여주고 또 키프레임 4번 위치에서는 이 4번 위치로 이 애니메이션 요소를 움직여주면 이 키프레임의 이제 재생 헤드가 움직이면서 1번에서부터 4번 위치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이 끝 위치 4번 프레임과 1번 시작 프레임 1번과 4번을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 2번, 3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영상에서 1프레임에 30장의 사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장의 사진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30장이 여기 들어가는데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끝부분이 30이니까 30 위치까지 30장의 사진이 조금씩 움직여서 그 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키프레임의 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네, 이렇게 걸어가죠. 네, 이렇게 걸어가고 두 번째 강아지를 든 여인이 움직이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멋진 풍경 사진을 찍는 나타나고 이런 영상인데요. 스티커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그 백팩맨 청년을 불러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이 끝으로 오른쪽 시작 부분으로 옮겨줄 거예요. 옮겨줍니다.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액션 바에 열쇠 모양의 키프레임 버튼을 눌러주면 이 타임라인에 이런 빨간 점이 생깁니다. 일단 시작 위치죠.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움직여서 끝부분으로 갖다 놓고 오른쪽에 키프레임 생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앞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자, 다시 그 레이어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두 번째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끌고 가는 여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시작 위치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고 그 다음에 재생헤드를 끝으로 옮긴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찍어진 상태에서 이미지를 왼쪽으로 옮겨서 그 마지막 부분 위치로 옮겨주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걸어가는 거죠.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달라야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움직여 놓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걸음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를 한번 다시 가져가 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다른 요소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스크롤바에서 자전거를 가져왔습니다. 자전거도 이쪽으로 오른쪽 시작 부분으로 옮겨 놓고요.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끝부분으로 가서 키프레임을 찍고 마지막 위치로 옮겨주는 거죠. 네, 여기서 끝나는 거로. 그리고 체크 버튼을 누르면 자전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요소를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네. 백팩맨 청년. 지금은 이 타임라인에 요소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는데 이 요소들을 당겨서 이렇게 겹치게 해놓으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오고. 자, 자전거도 앞으로 왔죠. 자전거는 빠르니까 또 이렇게 겹쳐 놓으면 두 개의 요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아지를 든 여인의 그 타임라인을 길게 늘려서 자전거보다는 느리니까 자, 자전거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 자전거를 좀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위치를. 자전거를 위치를 내릴 때는 그 타임라인에 그 키프레임 위치를 정해놓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 밑으로 내려주고 그러면 밑으로 내려진 상태에서 자전거가 움직이게 되죠. 자, 백팩 청년, 강아지, 자전거. 네, 이렇게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키프레임에다가 갖다 놨을 때, 영상을 갖다 놨을 때 지금 자전거가 끝부분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안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도중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끝나는 부분에서 없어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살짝 여기 그 선택된 라인이 보일락 말락하게 옮겨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다른 요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찍는 여인들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은 많이 키워서 상반신만 나오게 위치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어줄 겁니다. 시작 부분에 네,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자, 백팩 청년이 지나가고 강아지가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두 여인이 사진을 찍죠. 자, 요 부분에 또 움직임을 줄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찍어줘야 되죠. 선택하고 키프레임을 찍어주는데 길이를 약간 늘려줬고요. 길이를 키프레임 찍어서 시작 부분의 위치. 두 번째 키프레임 찍어주고 중간 지점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또 세 번째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세 번째 위치로 이동하고 네, 이렇게 해야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체크 버튼 그리고 한번 볼까요? 네, 청년이 걸어가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강아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여인들이 나오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이 강아지랑 가는 여인을 좀 길게 늘려주면 천천히 걸어가게 됩니다. 천천히. 이 길이를 늘려주면 천천히 걸어가게 되는 거고 좁혀주면 좀 더 빨리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인을 선택해서 길게 늘려주면 이 강아지를 끌고 가는 여인이 사라진 다음에도 영상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지금 길게 늘려줬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사라집니다. 여기서 사라지고 자,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인들은 사진을 계속 찍고 네. 자, 이제 선형보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형보관법이 뭐냐 하면 A 지점과 B 지점을 특정해주면 이 키프레임을 말아주는 겁니다. 타임라인에서 A 지점을 찍어주고 B 지점을 찍어주는데
크기가 다릅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요만하고 끝 부분에서는 이렇게 큰 원형을 찍어주면 A와 B 사이에 있는 수많은 영상들이 자동으로 점점점 커지면서 A 지점의 크기에서 B 지점의 크기로 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영상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자, 백팩맨 청년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걸어가죠? 근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이 위치를 옮겨야 되겠죠? 이쪽 위치로. 네, 조금 키워서 상반신만 나오게 할 겁니다. 바위 사이를 걸을 수는 없으니까 이쪽 보이지 않는 부분에 길이 있겠죠. 자, 보일락 말락 위치를 시켜놓고요. 네, 이렇게 안 보여야죠. 갑자기 푹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요소를 그 산이 나타나는 울산바위가 나타나기 전까지 늘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열쇠 모양의 키프레임을 찍어서 여기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으로 가서 중간 지점으로 가나요? 네, 중간 지점으로 가서 이 키프레임 버튼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제 찍혔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치에 맞는 영상을 위치를 옮겨줘야죠. 자,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옮겨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또 위치를 옮겨줍니다.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위치를 옮겨줘야죠. 세 번째. 조금 더 크게 영상을 키워가지고 맞춰주는데 사라져야 되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선택선이 보일 정도에서 안 보이게 해주면 영상이 점점 커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마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점점 커지죠. 커지면서 걸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울산바위가 나오면 울산바위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바로 시작되면서 오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다시 그 스티커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불러올 건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이번에는 어떤 걸 불러올까요? 그 사진을 찍는 여인을 불러볼까요? 자, 위로 올려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지나갔네요.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사진을 찍는 여인들을 불러올 겁니다. 메뉴를 위로 올려서 네, 이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겨줘야겠죠. 네, 그리고 확대를 해서 상반신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야 되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된 선만 보이게 위치를 시켜놓고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네, 사진의 길이를 약간 늘렸습니다. 사진의 길이를 늘려서 그 사진에 맞게끔 이렇게 길이를 늘려주고 키프레임을 찍었습니다. 시작 부분에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그다음에 끝 부분에 가서 다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중간점으로 아까 중간점에도 한번 찍어줄까요? 중간에 한번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이미지를 옮겨줍니다. 중간점 위치로 중간점 키프레임 있을 때 위치할 위치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죠. 네. 자, 이번에는 절입니다. 절 앞에 강아지를 끄는 여인이 지나갈 겁니다. 맨 스티커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요소를 가져올 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요소에서 이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자, 다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이번에는 길이니까 공중에 뜨면 공중을 떠다니는 것 되니까 밑으로 바짝 붙여서 강아지가 안 보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안 보이게 위치를 시키고 네,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소를 한번 이 끝까지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란의 길이를 네,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정도 가게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어줄 겁니다.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시작 위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끝 위치로 가서 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네,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이미지를 끝에 위치로 옮겨야 되겠죠. 사라져야 되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놔두면,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또 장면 전환이 바뀌어서 연인 바위 옆 앞을 지나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네. 자, 자전거를 넣던가 모르겠네요. 자전거를 안 넣은 것 같은데 자전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만약에 이렇게 늘리면 천천히 걸어가게 되고 그 길이가 늘린 끝까지 영상이 나옵니다. 자, 이 사진 끝에 맞춰서 길이를 늘렸더니 그 걸어가는 속도가 조금 늦어졌죠. 자, 여기쯤에서 연인바이 시작되는 쯤에서 그 자전거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다시 가서 스티커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중에서 자전거를 선택합니다. 네, 선택하고 자, 자전거의 크기를 좀 키워야겠죠. 이 사람 크기에 맞춰서 키워줍니다. 네, 키워주고 자전거 역시 시작한 위치로 자, 시작할 때는 안 보여야겠죠. 이렇게 살짝 안 보이게 해놓고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키프레임 찍어주면 되는데요. 자, 사람은 점점 가지요. 자, 자전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시작 위치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줬는데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안 보이게 이 강아지를 끄는 여인이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게 자전거는 사라지게 자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팩맨 청년이 지나가고 울산바위에서 사진 찍는 여인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끌고 가는 여인이 절을 지나서 해변길을 걷고 그 사이를 자전거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전거가 좀 빨리 나타나서 자, 자전거가 좀 빨리 여기쯤에서 자전거가 나타나서 샥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타임라인을 앞쪽으로 당겨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나타나겠죠. 바다야 뭐 바다 그 파도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요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찰칵 소리가 나오면 좋겠죠. 이 부분에다가 자 재생애들을 움직여서 찰칵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오디오 버튼을 눌러서 음악의 밑에 효과음이라고 있습니다. 효과음에 보면 메뉴를 쭉 올리면 찰칵이라고 나옵니다. 찰칵하고 네 이것을 플러스 버튼 눌러서 넣어주면 됩니다. 찰칵 네 찰칵 그러면 찰칵 소리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또 찰칵하는데 자, 두 번째 또 착각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이번에는 다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복사를 합니다. 선택을 하고 좌측 위에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복사 버튼이 생기는데 이 복사 파일을 드래그해서 움직여서 타임라인에 움직여서 이 사진이 찰칵하는 빛나는 위치에다가 이것을 움직여서 위치시키면 됩니다. 약간 움직여서 네 이렇게 움직여서 시키면 찰칵하는 소리가 또 나게 되죠. 네. 자, 이번에는 강아지 나오는데 강아지 멍멍 소리를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자, 여기쯤에서부터 멍멍 소리가 나게 하려면 효과음에서 네, 강아지 울음소리가 있죠. 강아지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자, 이 플러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어갔죠. 그리고 강아지가 한 번 찍고 마는 게 아니니까 강아지가 울음소리가 들어갈 만한 위치에다 복사를 해서 움직여줍니다. 네, 위치를 복사를 해서 움직여주고 또 이것을 또 복사를 해서 또 움직여주고 네, 이러면 계속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전거인데요. 자전거가 가는 소리를 넣어볼 거예요. 강아지 복사를 하나 더 할까요? 그냥 계속 짖으면서 가게. 네, 이렇게 됐고요. 이번엔 자전거 소리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전거 소리를 넣어볼 건데, 강아지를 하나 더 계속 그냥 지으면서 가도록 강아지 울음소리를 5개를 넣어봤고요. 자, 지금 요 뒤에서 자전거가 나올 텐데, 자전거가 나오기 전부터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서 이게쯤에서 자전거 소리, 효과음에서 자전거 소리를 넣습니다. 메뉴를 올려보면 그 바이시클이라고 나올 텐데요. 그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따로 올려드렸는데 그 효과음을 쓰시면 되겠어요. 네, 이 자전거 소리 이것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네, 1번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바이시클 소리 1번을 선택을 하면 자전거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XP를 끝나서 편집 화면에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우와! 네, 찰칵 소리가 나고요. 또 찰칵하고 강아지가 짖습니다. 계속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4번의 길을 하면 되겠죠. 음악을 자전거 소리를 끝부분에서는 점점 작아지게 지나간 다음이니까 소리가 멀어지겠죠. 조금 작게 해줬습니다. 상세 볼륨에서 음악을 선택하고 상세 볼륨 조금 적게 해줬고요. 자, 4번의 길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상도는 저는 뭐 강의용이기 때문에 1080 풀 HD 화면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뭐 720 픽셀도 괜찮습니다. 지금 99메가 되는데 카톡으로 보내시려면 300메가가 넘어가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조정해서 그 용량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 그 파일명이 뜨죠. 네, 이렇게 떴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볼 수도 있고요. 가운데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다른 수단으로 지인들과 이 영상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삭제를 하고 다시 또 편집을 좀 추가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밴드나 또 제 이메일로 요청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